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자, 01번 국토교육급상 용어정의가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가 틀렸죠. 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단위는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됩니다. 틀렸고요. 다음 2번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금별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명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렸습니다. 3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틀렸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해 함대화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이다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를 수립하니까 뭐죠?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때 군은 광역시 군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왜냐하면 이런 광역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광역시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군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죠.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시 관할 구역 단위로 부산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 부산에 있는 기장군 관할 구역 단위로 기장군 도시군 계획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시설 4번 많이 했죠. 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은 그렇게 됩니다. 아마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2번 국토교육급상 각 승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도유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교육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2번 지정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시장 군수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죠. 네, 4번 시장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의 승인 대상이 되지 않죠. 정확합니다. 5번도 많이 강조를 드린 거죠. 네. 시장이나 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은 도지사 승인 대상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지행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진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전부 연습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답은 못 찾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죠. 3번 국토교육급상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교육급상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는 전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2번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도시성 평가, 지역성 분석을 포함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잖아.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지역성 분석 세 가지를 포함을 해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2개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게 2개가 토지적성 평가, 지역성 분석. 그때는 환경성 검토가 빠집니다. 그죠? 네. 3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이때 연습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토지적성 평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토지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 관계중앙행정기관적인 요청이 있다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지는 생략될 수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맞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이잖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맞게 되죠. 정답은 네, 3번입니다. 4번. 국토교급상 갑 소유 1,500제곱미터의 대지가 1,2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나머지 300제곱미터는 일종 일반 주택에 걸쳐 있는데 갑으로서 최대 건축 가능한 용적률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조례로 정함이 없어요. 용도직별 용적률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법령이 뭐죠? 국토교육부가 그 시행령. 우리 국토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용도직별로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준주거지역은 시행령이 허용한 용적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지단도는 500. 그죠?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죠? 200.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이 증가했잖아.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 2종이 200, 150.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그렇게 되죠. 그러면 또 다음 거지. 그죠? 1,500제곱미터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잖아요. 여보세요. 전지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인데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건 뭐 혼자 할 때는 그림도 그릴 필요 없죠. 네, 1,500제곱미터인데 준주거지역에 얼마죠? 네, 준주거지역에 1,000제곱미터 걸쳤고 그 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여기 1,000이 아니고 1,200. 여기는 300 그렇게 걸쳤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치면 둘 중 작은 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뭐 도로변에 띠 모양 이야기 없으니까 330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사업적 일부 걸치면은 660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니까 여기다 집 지으려면은 전체 대지에 적용이 될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합니까? 가중평균입니까? 가중평균값이죠.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 적용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건축 가능한 용적률의 지단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중평균 용적률은 가중평균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죠? 1,500. 전체 대지 면적이 1,500. 1,500제곱미터 가운데서 준주거지역의 거친 면적이 1,200. 1,200제곱미터의 준주거지역의 법령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얼마죠? 500. 1,200 곱하기 500 더하기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거친 면적이 300. 1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령상 허용되는 용적률이 얼마죠? 200.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하면은 가중평균 용적률. 두드리면은 440. 땡큐.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두드리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뭐 그림 그리고 할 것도 없죠. 혼자 할 때는. 5번. 국토교급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보고 들어가야 되죠. 네.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이 뭐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이 영어 있잖아. 제한적 개발이 허용. 그래서 녹지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무슨 녹지죠? 자연 녹지. 정답은 1번이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아파트 근처에 허용될 수 있다. 녹지지역은 주 4층, 4개 층이야. 주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돼야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이 되니까 아파트는 녹지지역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잖아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자연 녹지지역에 공동주택 건축 가능해요. 공동주택 건축 가능하지만 주택으로 쓰인 층 5개층인 아파트는 건축 대상입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집단 취락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연 취락
지구죠. 네. 녹관 농자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자연 취락지구. 그래서 녹지지구니까 자연 취락지구 지정 대상이잖아.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되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집단 취락지구 그렇게 되는 거죠. 4번. 도시지역의 세부적인 용도 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세부적인 용도 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죠? 보전 녹지. 도시지역의 세부적인 용도 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그 녹지 지역이 세분된 용도 지역 가운데서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5번.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금표율입니다. 자연 녹지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금표율은 얼마죠? 지금 여기는 성장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본래도 얼마죠? 20이죠, 20. 만약에 성장 관리 계획이 지정되면은 30. 그렇게 되잖아. 용적률은 얼마죠? 100. 여기는 성장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100이죠. 100.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넘어갑니다. 정답 몇 번이었죠? 1번. 1번. 그리고 목적이죠, 목적. 녹지적 세계 목적은 점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처음 강의할 때는 이거 뭐, 그죠? 진달래 피고 억새가 울면 그거 아닙니까, 그거? 그죠? 6번. 국토교급성 용도지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구,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시도지사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별로 법정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죠. 네. 2번. 위 1번의 용도지구가 신설 용도지구잖아.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선심행정용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신설 기준이죠. 신설 기준 책처럼 다 있어요. 3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복합 용도지구도 문제 다 나왔잖아. 복합 용도지구 지정 대상 1, 개 다 알고 있는 거죠. 4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비 줄 거예요.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 줄 거예요.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 또 하나가 있잖아.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재해가 발생한 지역이죠. 10년 내에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 지역. 이 두 개가 방제지구 의무 지정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제지구 지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방제지구는 의무 지정이죠. 의무 지정 규정이에요. 그래서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됐거나 동일재해가 10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하여야 한다. 방제지구 지정에 원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을 고시해야 되고요. 5번. 위 사의 경우 사가 뭐죠?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이잖아. 그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내용에는 반드시 뭘 포함시켜야 됩니까? 재해, 이것도 시험 나왔다고. 재해,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방제지구 나오면은 의무 지정을 딱 기억하셔야 돼. 의무 지정. 이비적 지정으로 표현하면 틀려버린다고요. 네,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4번이 정답. 그렇게 되죠. 지금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건데 이제 소소한 실수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실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7번은 또 금필 용적률 우리 뻔한 건 다 했잖아. 다 했는데 뭐 더 낼 게 없어, 이제 문제도. 그래서 이제 허를 좀 찔러봤죠. 이렇게 나오니까 색다르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금필 용적률이 완화가 되잖아. 그죠? 완화돼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한도를 높여주게 되죠. 계획관리지역은 본래 40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5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은 125.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군표는 50. 용적률은 125. 이렇게 오라고 두 개를. 그 다음에 3번에 자연녹지지역 줄 거예요. 4번에 생산관리지역 줄 거예요.
농림지역 주도권 이 세 개.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금폐율이 전부 30% 이하입니다. 30% 이하 부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 전부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30% 이하 부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이론 특강에도 아마 그 자료 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동영 나갔던 금필과 용적률 문제면은 뭐 다 벗어날 수가 없죠. 다. 8번. 국토교급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금필 등 완화 적용 관련된 설명으로 ABC에 알맞은 것은 기억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인데 가로를 봐, 가로를.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이야. 그럼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었거나 개발진흥지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거잖아. 그럼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금필과 용적률을 완화해야 되잖아.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가 허용될 금표율은 150, 용적률은 200. 근데 니 한번 내려와요. 니 한번. 도시적 줄 거예요. 도시적 줄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줄 거예요. 개발진흥지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줄 거예요. 도시적에 뭐가 지정됐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고 그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이 경우 건축법상 제한된 높이 제한은 얼마? 120. 이 문제 나갔죠? 용적률은 얼마죠? 똑같다. 120이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알겠죠? 높이 제한은 문제가 나왔는가 그럴 거야, 아마. 용적률 120이에요, 용적률. 그때 아마 제가 높이 제한할 때 용적률도 아마 불러줄 거야. 그거 안 외웠으면 또 이제 또 기억은 뻔하니까 맞추고 니은번에서 고민하게 된다. 또 걸려든단 말이야. 세세한 것들. 정답 몇 번이죠? 2번. 그렇게 됩니다. 9번. 국토교급상.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야? 재수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한두 개씩 실수가 나오죠. 이 재수 없으면 다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틀리는 게 있고 뭐 그렇죠. 자, 국토교급상 광역시설과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비슷한 문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딱 걸려들죠, 또. 걸려들지.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는 그 다음에 말해봐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거 틀리신 분도 안 돼. 이제 실수하면 안 돼요.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잖아. 단 2번 국가교를 설치하는 광역시설 비질주. 예를 들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천공항. 인천공항 국가교를 설치하는 광역시설이잖아. 또 고속도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인천공항이나 고속도로청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동그라미. 그럼 인천공항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나 사업 종목으로 설립된 법인은 인천공항공사 이런 거. 고속도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한국도로공사 이런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생각하시면 또 틀린다. 국가계획 나오면은 뭐죠? 국장. 그래, 법인 대신에 국토부 장관이 또 이렇게 시험 낸단 말이야. 걸려들면 안 되고. 아니, 쏘가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 누가 위반합니까?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누구죠? 국장. 그렇거든요. 근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장이 설치 관리하지 않고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된 법인이 설치 관리합니다. 실수가 나오는 지문이에요. 일부러 넣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3번 공동구는 이것도 늘 많이 하잖아. 공동구는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한다가 아니고 공동구 관리 누구예요? 시청, 군청. 공동구 딱 관리 나오면 시청군청이잖아. 시청군청이니까 누구죠? 시험은 시청군청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가 공동구 관리자가 되잖아요. 맨날 뚜껑 지나갈 때마다 시청 군청이 오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거잖아. 4번, 5번은 바꿔준 거야. 이것도 다 본 거잖아. 배웠잖아. 안전 및 유지관리구역 수립은 5년마다 하고, 안전점검 실시는 1년에 1회 이상이잖아. 4번, 5번 바뀌었죠? 네. 이것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처음 보는 거 별로 나오겠어. 다 본 거죠. 10번 이렇게 문제 내면, 이건 이제 국토교육에서 문제를 좀 난이도를 살짝 높인 거야, 제가. 한번 꼬았죠, 이거. 정답 4번인데, 와주신 분. 4번이야.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갑, 토지 중에서 농림지가 얼마 걸쳤죠? 개발휴가 신청을 했는데, 개발휴가 신청된 용도지기 농림지역하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농림지역에서 형질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미만이죠? 공, 간, 3만.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이면 형질 변경 허가 가능합니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 미만. 자연환경 보존은 본옥차고 얼마죠? 5천. 보존목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있는 형질 변경 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이 농림지역에 얼마 걸쳤죠? 농림지역에 1만 제곱미터 걸쳐 있잖아. 자연환경 보존지역 얼마 걸쳤죠? 3천. 그러면은 이렇게 개발이 허가 대상 토지가 2개의 용지에 걸치면은 각각의 걸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개발인 허가 규모 규정이 각각 적용돼요. 각 용도지역의 개발인 허가 규모 규정이 각각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이 허가 나니까 농림지역에 걸친 면적이 얼마죠? 1만. 1만이니까 3만 제곱 미만이니까 만 제곱도 전부 농림지역에 허가 나는 거야.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제곱 미만이 허가 나잖아. 그럼 자연환경 보존이 걸친 면적이 얼마죠? 3천 제곱미터니까 5천 제곱 미만이잖아. 각각의 용도지역에 걸친 부분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이 허가 규모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거야. 알겠죠? 네. 개발인 허가 신청된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은 이거 적용되겠네. 각 용도지역이야. 각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각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10분까지 왔잖아. 10분까지 오면서 이 문제 말고는 안 한 게 없잖아요. 생소한 게 너무 이상한 거죠. 난이도를 좀 높인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 한 문제 정도 좀 난이도를 높이 되겠다가 또 만점 안 나오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틀리고 이제 본 시험에서 이런 거 안 틀려야 되겠죠. 약간 응용을 해봤죠. 그럼 답은 얼마죠? 1만 3천이지 뭐. 농림지역에서 1만 제곱도 다 허가 나잖아. 받을 수 있고. 자연환경 보존은 3천 제곱도 전부 허가 받을 수 있으니까 1만 3천 그렇게 되죠. 네. 11번.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제한입니다.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제한도 문제 다 뭐 많이 했잖아요. 녹지 지역으로서 조수 등이 집단적으로 쓰시고 있는 지역. 허가 제한 사유 1번 맞죠? 1번.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도 1번이죠? 제한 사유 1번이죠. 그러면은 거기 지금 보기 1번하고 2번은 보기하고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거는 개발 허가 제한 사유 2번이잖아. 여기까지는 제한 기간이 연장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1, 2, 3번에 해당하면은 최장 3년 내에서, 3년 범위 내에서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됐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네. 지구단위 구역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죠. 성장관리구역구역은 제한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을까? 이런 게 한 100개 돼요. 그냥 쳐다보면 답이 나오는 거 있잖아. 한 5개 돼요.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있다 그랬죠. 4, 5개 됩니다. 그럼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네. 12번. 국토교육법상 시가버주등구역. 국토교육법상 시가버주등구역에서 개발행 허가 등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번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지금 한 동영에서 2번 정도 연습 다 하신 거예요. 연습하셨는데, 이제 응용을 했죠. 잠깐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잠깐만. 시가와 주등국에서의 행비제한. 시가와 주등국에서의 행비제한은 어디서 정하죠? 따로 법률을 정합니까? 이 법입니까? 이 법, 국토기법이죠. 이 법과 그 시행령, 국토기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하겠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통째로 외우라고 했잖아. 시가와 주등국이 결정구 시행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금지됩니까?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되죠. 유보. 근데 유보 기간은 몇 년이죠? 5년 이상 20년 범위 내에서 뭐를 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유보 기간을 정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잖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금지되어 있다고. 시가와 주등구에서는. 근데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언제 가능하죠? 국방상. 그 다음에 뭐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입니까? 공익상입니까? 공익상. 그렇죠.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주등구간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거죠. 불가피한 것. 불가피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고 국토부장관이 시가와 주등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도시군계획 사업이죠. 연습 많이 한 거죠. 참 많이 하죠, 우리. 비도시군계획사업. 비도시군계획사업이니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잖아요.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은 관할 시청 군청으로부터 허가 사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런 뜻이잖아.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법정된 거, 법에 정해져 준 거죠. 무슨 법을 정합니까? 국토교육부가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거죠. 그러니까 법정된 것을 관할 시청군청에서 뭘 받죠?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군청에서 허가 받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토교육부가 그 시행령에서는 시가와 주등구역에서는 허가사항만 법정돼 있어. 법에 정해져 있다고. 무엇이 없다 그랬죠? 신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가와 주등구역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신고해야 한다는 건 다 틀린 거라고 그랬잖아. 시가와 주등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중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신고, 그 다음에 허가 신고 없이 임의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임의사항도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잖아. 또 특징이 있어. 허가사항 중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맞는 거예요. 신고해야 한다. 틀린 거예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 허가 대상을 A4 용지를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다. 겠죠. 이제 설명 다 됐잖아. 정답 몇 번이죠? 2번. 이런 걸 찾아들어야 돼. 이거 봐요. 이거 실컷 공부하고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이런 건 이제, 이상한 거 나왔다. 막 안 보았던 친구, 이거 외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혼자 이제 이상하게 빠지는 거야. 1번 봐요.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의 증축은 공적 개발입니까? 주택의 증축이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잖아. 허가 상관이 있다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건축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부속 건축물의 신축도 사적 개발이잖아. 이게 또 신고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이야. 단, 이렇게 경미한 것은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있다, 이 말이라. 신고해야 한다, 틀린 거예요. 3번. 기존 건축물의 동일 용도 및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는 맞는 거라니까. 한과구동 기존 축사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마을 공동시설사, 새마을 예관 설치도 임의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허가받아야 됩니까? 허가 사항만 법에 있다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봐요. 이거만 진짜 이해했다면은 늘 통째로 이걸 기억해달라 그러거든, 저는. 그럼 이런 문제는 장난처럼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지문들이 거의 뭐 얼마 이하, 이런 거 우리 외우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외운 적이 없는 거야,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럼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막 배신감에 치를 뜰 거 아니야. 이거 외우라고 해. 외워본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시험 나왔지?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다 배운 건데. 1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요청이죠. 민망하다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했죠. 1번. 도시개발조합하고 국가지자체조합은 제한자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게 지금 안 보이면 안 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다 누가 제외되죠?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자에서 제외되잖아. 이렇게 답이잖아. 2번 잘 알고 있어요. 2번 별표도 이런 거. 이때 약간 응용하면 또 이상한 문제 된단 말이야. 제한을 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에 걸치면 제한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될까 이 말이야.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줄거야 되죠.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살짝 말고 점검하고 가야 돼요. 국가철도공단도 계속 하고 있죠. 공공기관입니까? 정부 출연기관입니까? 정부 출연기관이잖아.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비행정은 요청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그렇죠. 맞는 거죠. 국가철도공단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렇게 되죠. 4번. 위 3번의 제한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몇 개월, 1개월 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45일 내에 통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1월 내에 통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60일 내에 통보. 그렇게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며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1월,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60일. 옛날에 비교 특강할 때 자료 나왔죠. 5번. 관계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잖아. 국토부 장관이 누구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잖아. 중앙행정부의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맞죠? 이렇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행정이니까 국정에게 제안입니까? 요청입니까? 요청. 그래서 관계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14번. 개발계획도 이제 문제 낼 게 없어. 낼 게 다 했어. 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계획을 공모 줄 거죠. 그럼 개발계획 공모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 가능하죠. 저 볼까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지역이죠. 혁신도시 건설지역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이죠. 자, 이거야 돼, 이거요. 이거야 돼. 2번, 개발계획 내용은 해당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연습 많이 했죠.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기준은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330만 제곱미터 이상 비추는 거였고요. 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복합적인 도시 등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구역 수립하는 거 맞죠? 4번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권을 정한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은 누구죠? 국장. 4번이 답이죠. 기준인데 국장이 정하지 않은 것도 하나 문제에 가르쳐드렸죠.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기준.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기준.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은 뭐를 정하죠? 국토, 교토,
국토교통부령. 도시공계획 시설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것도 문제 나갔죠? 한번 나간 것 같아. 가르쳐 드렸구나. 5번.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줄 거예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거 맞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거 어떻게 외웠죠? 기, 수, 세, 단 이거잖아. 기수는 세단을 탄다. 기, 수, 세, 단 그렇게 되죠. 15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이죠.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를 한다. 맞습니까? 네. 정비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죠? 토지 등 소유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지장권자, 전세권자 돼요? 안 되죠. 임차권자 안 되죠. 네. 토지 소유자가 돼요. 동의해야 됩니까? 당연 조합원입니까? 당연 조합원. 그래서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그랬죠? 결격 사유는 조합원은 결격 사유입니까? 결격 사유 나오면 2번입니까? 2번. 2번에 관한 결격 사유가 있어요.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정비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단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동의한 자입니까? 동의한 자. 지역주택의 조합원은 저에게 집중. 지역주택의 조합원은 같은 무집중에 몇 개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첫 번째 무주택 실외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무집중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거지구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자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이나 직장주택의 조합원이 아닐 것. 그렇게 좋게 해줘요. 좋아요. 물어볼게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의 조합원은 같은 직장 근로자여야 되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과 직장주택의 조합원이 아닐 것. 그렇게 되죠. 네. 내려와요. 15번에 2번. 조합에는 조합장 1인, 2사, 감사의 2번을 둔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2번은 누구죠? 조합장 1인, 2사, 감사 2번이고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과 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감사. 이것도 늘 다니는 지문이에요. 3번. 의결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권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이 핵심이죠.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줄 거예요. 조합 2번 선임 줄 거예요. 조합의 2번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대의원에서 대행 못하는 거 대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어떻게 보세요? 불러줘요. 정관, 개발, 환지임원, 정관개발 꼭 외우라고 했는데 문제 나왔는데 정관개발, 환지임원 그리고 합병해산.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합병해산.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그럼 정관을 변경한 것은 총회만 의결할 수 있다, 그죠? 대의원에서 대행 못한단 말이야. 이 개발이 뭔데?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는 환지 정지가 아니고 뭐죠? 환지계획 수립 변경. 임원의 선임, 해임, 조합의 합병, 해산 결정 등은 총회 필수 의결 사항이야. 총회가 반드시 의결해야 되고 대의원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의원에서 대행을 할 수 없는 거죠. 문제 나왔잖아. 문제 나와서 외웠죠. 16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3만 정도의 일반 상업지역 지정할 수 있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거 난이도 어렵다. 또 이것도 이제 이해 못하면은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래, 이제. 이거 외운 적이 없다 그래. 안 배우는 거 나왔던데요. 그래. 확 그냥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응용해버리면 안 배운 거 나왔더라 그래. 시험 치고 나오면 안 배운 거 막 처음 보는 게 많더라 그래. 이제 공부가 얇으면은 이런 거 나오면은 안 돼요. 도시계획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이거야. 보시고 오늘도 쉽고 다음에도 다 했던 거 이제 쉬워요. 다 쉬워요. 지금 뭐 이런 평균연수를 제가 40점 만들어가지고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을 이제 오늘은 평균연수 55점 이상을 맞춰드릴까 고민하는 흔적이 막 보이죠. 그래도 문제가 갇히게 되니까 가끔 이렇게 좀 난이도 높은 걸 또 몇 개 넣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더 기분을 맞춰드립니다. 네. 어려운 거 몇 개 있고 보시죠. 잘 들어야 돼, 이거. 이해를 해야 돼. 도시, 지역. 나가면 뭐죠? 도시, 지역, 외. 도시, 지역, 외. 도시를 세고 나면 어떻게 되죠? 크게는 주, 상, 공, 녹. 주상, 공, 녹. 그렇게 되죠. 녹지적 세계는 이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존 녹지적의 지적 목적이 뭐죠? 말을 못하면 안 돼. 도시의 자연 환경 보존이 목적이에요. 도시의 자연 환경 보존. 이거는 뭐죠? 생산 녹지는 지적 목적이 뭐 이런 허점이 많잖아.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적 안에 산 아래에 가수원이 있고 논밭이 보이면 생산 녹지적인 거야. 여기는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그렇게 배웠잖아. 여기는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그렇게 하잖아.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면은 야생입니까? 가수원입니까? 가수원이 있는 곳이라는 거야. 도시적이네. 그죠? 이건 제한적 개발이 흥된다고 그랬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으니까 개발된 거잖아. 그래서 녹지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이지만 현재 개발이 되는 녹지가 무슨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되죠.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다 배워줘도 지금쯤 되면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상도 싹 까먹죠. 그 다음 이제 도시적 외식인데, 여기서 봐요. 여기 잘 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 지정되는 집중에 공업지는 얼마? 3만 제곱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 지정한 면적이 3만 제곱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3만 제곱 미만인 도시개발구 원칙적으로 지정을 못 하잖아. 나머지 용도지구는 전부 도시지구는 얼마죠? 1만, 여기도 1만, 여기도 1만. 보존녹지정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 지정을 할 수 없는 유일한 용도지구라. 도시적 밖에는 면적이 얼마 나와야 돼요? 30만. 이게 원칙이잖아. 그러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지정은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 지정되는 거라고. 맞죠? 네. 근데 잘 봐요, 이제.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 외지적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적 여기까지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여기까지는 개발 용도입니까? 유보 지역입니까? 보전지역입니까? 유보 지역 내지 보전지역이라. 그럼 여기는 개발 지역입니까? 미개발된 지역입니까? 대부분이. 개발 지역보다 미개발 지역이 많잖아. 이걸 미개발 지역이라고 그래. 미개발 지역. 이 미개발 지역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려면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무엇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돼요.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를 정하고 면적은 10,000제곱 이상, 도시국 밖은 30만 제곱 이상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지역이잖아. 이 지역은 광역도시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안 따지는 거야. 여기는 광역도시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상관없이 공업지역은 얼마? 면적이 3만 제곱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0,000 제곱 이상이면 도시개발구 진행이 가능한데 여기는 녹지지역부터 이 도시지역 밖은 광역도시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녹지지역은 면적이 10,000 제곱 이상.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은 30만 제곱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 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해가 되죠. 단, 취, 지, 개, 협의. 취, 지, 개, 협의. 취락지구가 지정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거나, 관계종합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역이야.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이런 지역은 면적 규모 따지 안 따져. 면적 규모를 안 따지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거야. 그럼 이제 16번에 1번 한번 봐요. 1번은 상업지역이잖아. 상업지역 면적이잖아, 여기. 상업지역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상관없죠? 면적만 얼마 넘으면 됩니까? 10,000주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1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경우에도 상업지역은 면적만 10,000주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1번의 답인 거예요. 이거 이제 왜 답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번 봐요. 2번은 공업지역이잖아. 공업지역은 면적이 얼마 넘어야 되죠? 30,000주 이상 넘어야 되잖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는 상관이 없어. 면적만 10,000주 이상이면 되는, 30,000주 넘어야 된단 말이야. 면적이 안 되잖아. 그럼 지정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한 지역은 면적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정 대상인가 제외입니까? 제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역은 면적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여기 단서가 붙는 거야. 여기 협의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난이도를 높이면은 한없이 높여버린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합격 딱 있는 자리를 내고 이렇게 높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5,000제곱미터 자연녹지. 녹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는 상관이 없지만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바뀌니까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들으니까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는데 이걸 문제를 내면 이제 응용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게 만들어버리고요. 여기에 조건 같은 거 붙이고 이제 자연환경 보증은 제외되는 거 있잖아. 이런 걸 넣어버리면 난이도를 끌어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수험생들은 이제 뭐 좀 이해력 없이 이제 좀 얇게 하신 분들 이런 문제에서 탁탁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해서 인원수 조절을 해, 합격자 조절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를 통과하면은 합격. 이런 문제에서, 하면은, 진짜 외운 건 다 맞히게 될 걸 실수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래. 아무튼, 작정하고 제가 난이도를 높게 본 거고, 17번부터 또 좀 쉬었다 갑시다. 네.